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범람이고 홍수입니다. 어떤 정보가 내게 유익한 정보인지, 거짓 정보, 쓰레기 같은 정보들은 없는지 잘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화 시대, 정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많은 정보들을 제대로 관리 판독하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자기 나름의 주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에 관한 정보, 이것은 여행, 이것은 음식 재료, 이것은 사냥 기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는 아주 작은 단서, 단어, 사진 하나 등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설계도, 계약서, 판결문, 저서, 음반, 영화, 영상처럼 규모가 큰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 중앙우체국 분류대에 가면 전국에서 쏟아져 돌아온 소포들이 배송지 주소별로 나뉘어지고 있군요. 문서 정보를 다루는 도서관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도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0. 총류 1. 철학 2. 종교 3. 사회학과 4. 자연과학 5. 기술과학 6. 예술 7. 언어 8. 문화 9. 역사. 인간이 이 지구상에 발을 내디딘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정보들은 이 10가지 범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상의 사이버 도서관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백화점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경이나 한번 해보시자고요. 도서관 입구 보니까 안내판이 보이는군요. 0층 로비층, 1층 철학, 2층 종교, 10층 휴게실, 커피 앤 드링크가 있네요. 저기 입구에 안내 사서가 있어요. 무슨 책을 찾으시나요? 브라이언 그린이 쓴 우주의 구조, 승산출판사 2006년도판을 찾고 있습니다. 우주의 구조면 4층 자연과학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층으로 같이 가볼까요? 1층 철학관이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니체, 공자, 맹자, 그리고 한국의 이희, 이황 그런 분들의 저서가 있겠군요. 그렇죠. 저 서고 안에 다 있어요. 그럼 2층 종교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교, 기독교, 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타 여러 종교에 관한 서적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자, 4층에 도착했어요. 저기 4층 담당 사서 언니가 보이는군요. 우리 같이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그린이 쓴 우주의 구조, 출판사는 승산출판사이고요. 2006년도 판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브라이언 그린의 우주의 구조입니다. 도서 대출은 5일간 가능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책도 빌렸으니 10층 라운지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씩 하고 나머지 구경도 할까요? 네, 오늘 좋은 구경 시켜주셨으니까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 사이버 도서관 규모가 엄청나군요. 책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요. 장서수가 총 얼마나 될까요? 장서수는 총 150만 권이나 된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장서수 탑5 대학 도서관 장서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530만 권이 있네요. 두 번째, 연세대 도서관이 330만 권. 세 번째, 고려대 도서관이 329만 권. 네 번째, 경북대 도서관이 320만 권. 다섯 번째, 경희대 도서관이 260만 권이 있네요.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 미국 대학들도 한번 볼까요? 하버드대가 1665만 권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일리노이대 1278만 권. 세 번째가 예일대 1256만 권. 네 번째가 토론토대 1134만 권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UC 버클리대 1102만 권이 있네요. 와, 게임도 안 되네요. 저렇게 책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과 대는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책들은 거의 다 매입해서 저장해 두니까 장소수가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비교적 한글판, 영어판, 그리고 중국어판, 일본어판, 스페인어판, 독일어, 프랑스어, 그리고 각 나라별로 크게 봐서 20여 개국 정도가 대종인데 미국 대학 도서관들은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 정도의 도서는 매입해 보관하니까 장소수가 많을 것입니다. 와, 장소수가 많으니까 벌써 주눅이 드네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여기 사이버 도서관에도 필요한 거 다 있으니까요. 여기 이 사람 좀 보세요. 이 사람 바둑둔 총 전적이 27,000승, 26,000패인데 이런 사람이 199승, 200패 사람하고 똑같이 아마 2단으로 같이 두잖아요. 실력이 판수와 반드시 관계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증거이지요. 그래도 많이 읽은 사람이 세상을 많이 읽은 것에 대한 실력도 큰 것이 아닐까요? 당연히 많이 읽으면 세상을 보는 식견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많은 책을 다 읽을 수도 없잖아요. 저걸 다 읽고 소화하려면 100세 가까이는 부족하고 한 1000년? 만년? 10만 년? 이렇게 살아야 하겠지요. 인생 길어봤자 100세, 130세 정도인데 어떻게 맨날 책 읽기만 할 거예요. 연애도 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세상에 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맨날 공부만 하다가 죽을 순 없어요. 유명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은 넓고 놀 일은 엄청나다. 맞아요. 이 많은 정보들을 어디까지 읽고 어디는 무시하고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평생 어느 정도의 책을 읽어야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가? 책 한 권 제대로 읽는데도 한 달은 좋게 걸리는데 언제 저걸 다 읽을 수 있단 말인가? 졸려 죽겠는데. 자, 이제부터 걱정 잡아내두고 저만 따라오세요. 이 천리안 선생이 바둑 가르쳐주듯 이제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세상 있는 법, 정보 가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5살짜리 코울릭에도 제대로 된 바둑 선생을 만나면 10살도 안 되어서 동네 기원, 구렁이 1급들을 모두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선생님한테 잘 배우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제가 안내하는 대로만 그냥 편안하게 따라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 2년 내에 어느새 프로기사처럼 세상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깨달음 초단, 천리안 초단의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학문 초단, 깨달음 초단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 공부법 첫 번째 강조점은 책들을 읽으려 하지 말고 그냥 책들을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각 책을 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라고 다니라는 뜻이죠. 1층엔 철학책들이 있고 4층엔 자연과학 책들이 있고 8층엔 문화책들이 있고 9층엔 역사책들이 있고 10층엔 커피하우스가 있어요. 커피하우스에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커피 메뉴가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냥 수시로
구경만 다니시라 이것입니다. 벌써 한 일주일쯤 커피숍 단골 손님이 되다 보니까 도서관 전체의 대관, 무슨 책이 어디쯤에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도서관에 다닌다는 것이 동네 백화점 다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 꼭대기층 커피숍 위주로 다녔으니까요. 그러나 이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백화점은 낯설지 않은데 도서관은 낯이 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이젠 도서관도 백화점만큼이나 친숙해지셨겠죠? 이제부터는 도서관 서고에 무슨 책들이 꽂혀 있는지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듯이 그렇게 슬슬 아이 쇼핑을 해보는 것이지요. 천천히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서서히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000 총류, 010 도서학 서지학, 020 문헌정보학, 030 백과사전, 040 강연집, 수필집, 연설문집, 050 일반 연속 간행물, 060 학회, 단체, 협회, 기관, 연구기관들, 070은 신문과 저널리즘, 080은 일반 전집과 총소, 090은 향토자료. 이렇게 로비층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이소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데 가서 물건을 보듯이, 또 MBC 건축박람회, 무슨 자동차 박람회, 핸드폰 전자기기 박람회장 이런 데 들러보듯이 그렇게 한 번씩 휘휘 둘러보는 것입니다. 이제 1층 철학관실 좀 한번 살펴볼까요? 110 형이상학, 120은 인식론, 인과론, 인간학, 130은 철학의 체계, 140은 경학, 150은 동양철학, 동양사상, 160은 서양철학, 170은 논리학, 180 심리학, 190 윤리학, 도덕철학. 1층은 전체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군요. 그냥 한번 휘 둘러보고 왔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더 많은, 더 깊은 것을 눈치챈 철학자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4층까지만 한번 휘 둘러보도록 할 것이에요. 1층 도는데 대충 1시간씩은 걸릴 테니까 오늘 토탈로 4-5시간 정도 걷는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숲속을 골프장 골프 코스 돌듯이 4-5시간 정도 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층에 왔어요. 300 사회학, 310 통계학, 320 경제학, 330 사회학, 사회문제, 340 정치학, 350 행정학, 360 법률 법학, 370 교육학, 풍습, 예절, 풍속학, 390 국방, 군사학.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스 4층 자연과학 분야를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410 수학, 420 물리학, 430 화학, 440 천문학, 450 지학, 460 광물학, 470 생명과학, 480 식물학, 490 동물학. 아이고,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진 않은데 이렇게 많은 분야가 있는지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이걸 언제 다 공부하죠? 아직 책 안엔 들어가지 마시자고요. 그냥 책들 제목만 쭉 보면서요,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백화점에 가면 이제 상품들을 이렇게 두개 보면서 이런 물건들이 있구나. 사진을 안 더라도요. 있는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참 아까 그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책이었어요? 그 자연과학 파트에서 봤는데 그 책 제목이 거의 모든 것들의 역사라는 책이었어요. 그 빌 브라이슨이라는 분이 저자였고요. 그 까치 출판사였어요. 그 제목이 한눈에 참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모든 것, 역사, 이 많은 책들에 관해 요약해 쓴 것은 아닌지 뭐 그런 느낌의 책 제목이요. 사실 그 책 대단히 엄청난 책이죠. 벌써 그 책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이미 책 고르기 고수가 된 것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오늘은 그 책을 빌려다가 우리가 또 읽으려고 들면 머리 아프니까요. 그러니까 책 목차만 한번 슬쩍슬쩍 보기로 해보시자고요. 책들을 자세히 보려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대충 보는 습관부터 키우는 것이에요. 중국과 미국의 긴장 갈등 관계 이런 문제가 알고 싶으면 아 이건 벌써 국제정치 파트겠구나. 그렇다면 아까 들러볼 적에 어디서 봤더라? 340 거기 있지 않았나? 340 정치학 분야 서고 아 거기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390 국방 군사학 분야 서고에 있거나 이 정도만 읽어도 되는 것이 비틀즈 음악에 가는 자료는 어디쯤에 가 있을까요? 혹시? 그 음악에 관한 곳이니까 그 아까 입구 안내판에 그 음악이 몇 층이었더라? 6층! 그 예술 파티에 가면 있겠네요. 예. 네. 벌써 오늘 많은 것을 공부한 것이랍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고 하는 책도 정말 기가 막히게 참 잘 선택한 것이고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오늘은 좀 지쳤으니까 좀 쉬고 다음 기회엔 다시 6층, 7층, 8층, 9층 또 어느 날은 1층, 어느 날은 2층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계속 도서관에 이렇게 층층마다 다니면서 뭔 책이 어디쯤에 있나 이런 거 한번 구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일은 김밥이나 그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와서 그 충분히 돌아가면서 그 먹어가면서 한 바퀴 휘휘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없어도 얼마든지 구경하고 다니실 수 있겠죠? 아유 그럼요. 네 얼마든지요. 네. 네. 자 여러분 너무 안의 내용을 다 처음부터 읽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부담 없이 어느 책이 어디쯤에 꽂혀 있는지만 두루 살피는 그런 공부법을 오늘 하였습니다. 오늘 첫 강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미 많은 공부를 하신 것이랍니다. 이원복의 학문하는 즐거움, 정보화 시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론 1은 며칠만 따라오셔도 여러분에게 확연히 새로운 느낌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